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언젠가 본인이나 그런 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주변에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대표 변호사 이기루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건은 새벽 4시경에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버스가 충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내용입니다. 당시 이륜 오토바이를 타고 왼쪽 도로에서 직진을 하던 피해자는 오른쪽에서 좌회전을 하던 버스 측면을 그대로 충격했고, 이 사고로 인해서 뇌출혈 의증을 원인으로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사고가 발생한 장소 주변은 공장들하고 물류센터밖에 없었기 때문에 새벽 4시경에는 굉장히 어두운 상태였었고요. 도로 양쪽에 가로등이 70m 간격으로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운전자 입장에서는 전조등만에 의존해서 운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도로였죠. 이러다 보니까 사고에 대한 쟁점 중에는 서로의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자, 이 사고에서 피해자는 면허가 없는 무면허 상태였었고요. 사고 당시에 오토바이를 운전하면서 헬멧을 착용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토바이는 보통 도로의 끝쪽으로 운행을 해야 되는데 운행을 그런 방식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들어서 가해 차량의 보험회사에서는 피해자의 과실을 60%는 잡아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드린 사고 당시의 상황, 그리고 또 사고 운전자, 피해자의 무면허, 헬멧 미착용, 또 오토바이 운행 방식, 이런 것들 때문에 과실이 안 잡히기는 어려운 사건이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60%의 과실이라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라는 것이 저희 윤앤리 측의 주장이었었고요. 이런 과실 비율과 관련돼서 저희 윤앤리에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서 통행 방법, 과실 비율을 산정하는 통행 방법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을 인용을 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을 보면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는 상대방 도로폭이 넓은 경우에는 양보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렇게 통행 방식을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운전을 하던 도로, 오토바이가 운행을 하던 도로가 버스가 진입하던 도로보다 더 폭이 넓은 곳이었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폭이라는 것이 더 넓으냐 좁으냐, 이거는 확연히 구분이 되는 곳에서만 이제 이런 판단 기준이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애매하게 조금 더 폭이 넓다 이러면은 이 도로교통법상의 규정이 적용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선 대 1차선이다 이러면 확연히 구분이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적용이 된다. 요거는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건에서는 오토바이 피해자가 운행하던 도로가 더 넓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도로교통법을 적용을 해서 가해자 쪽에 과실 비율이 10% 더 잡혀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은 화해 공고 결정으로 끝났기 때문에 정확한 법원의 과실 비율 판단의 내용은 나오지 않지만, 배상액을 기준으로 봤을 때 과실 비율은 한 40% 정도 산정이 된 것으로 저희가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보험사에서 주장했던 60%에 비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과실 비율 쟁점에 대해서 방어를 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사건에서는 또 한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바로 가동연한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가해자 측 보험사에서는 피해자의 가동연한을 60세로 보아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 60세라는 가동연한은 도시 일반 노동자의 당시에 적용되던 가동연한이었는데요. 하지만 피해자는 사망 당시에 농촌에 살고 있는 만 17세의 청년이었었고, 그래서 저희 쪽에서는 농어촌 종사자의 가동연한인 65세가 적용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펼쳤죠. 여기서 잠깐 가동연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 보겠는데요. 저희 사건과는 별개로 2019년 2월 21일에 대법원에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상향한다라는 그런 판결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는 판결이기 때문에 한번 문구를 좀 짚고 넘어가 볼게요. 자, 대법원은 198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육체 노동의 가동연한을 경험칙상 만 60세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하여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회 경제적 구조와 생활 여건이 급속하게 향상 발전하고 법 제도가 정비 개선됨에 따라 종전 판결 당시 기초가 된 사정들이 현저히 변했기 때문에 이 견해는 더 이상 유지가 어렵게 되었다. 이제는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합당하다.
자, 이 판결이 선고되면서 도시 일반 근로자의 가동연한이 65세가 되면서 농어촌 종사자의 가동연한 65세와 동일하게 변경이 된 거죠. 아쉬운 거는 뭐 기왕에 변경을 할 거라면 현저한 사정 변경이라는 것이 인정이 되는 상황이라면 한 70세까지로 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은 있습니다. 사실 요즘 뭐 100세 시대에 운운하고 있고 대부분 뭐 65세에 정년 퇴직을 해도 한 70세까지는 어떤 방식으로든 직업을 가지고 소득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정을 감안한다면 한 70세 정도까지는 인정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5년이라는 가동연한을 늘리는 판결이 선고가 됐다라는 것으로 좀 만족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판결이 선고가 되면서 농어촌 종사자와 도시 노동자의 가동연한이 똑같아졌기 때문에 저희가 사건을 처리할 당시에는 뭐 농어촌에 살고 있었다 뭐 이런 부분을 주장하는 게 큰 의미는 없어졌었고요. 65세를 가동연한으로 하는 그런 주장을 충분히 어필할 수가 있었죠. 참고로 작년에 농어촌 종사자의 가동연한을 만 70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농업인 정년 연장법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농어촌 종사자는 만 70세까지 가동연한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법 제정이 된 거죠.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지난번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으니까 카드로 나가는 영상을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두 가지 쟁점과 관련해서 저희가 과실 비율은 40% 그리고 가동연한은 65세로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했고 그래서 결국 화해 공고 결정으로 3억 5천만 원이라는 손해배상 금액이 결정이 됐습니다. 자, 이 금액은 보험사가 애초에 주장했던 과실 비율 60% 그리고 가동연한 60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되는 금액과 비교해 보면 보험사가 주장했던 금액은 1억 8천만 원이었었는데요. 이것보다 1억 7천만 원이 더 많은 거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을 저희 윤앤리를 통해서 사건을 진행하면서 손해배상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무면허, 뭐 헬멧 미착용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과실 비율과 관련돼서 저희도 좀 굉장히 좀 불리하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들어갔던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상의 쟁점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찾아내면서 어쨌든 과실 비율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방어를 할 수 있었고 또 가동연한 부분에 대해서도 보험사가 주장하는 것보다 5년이나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윤앤리에서 성공적으로 이제 마무리 지은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새벽에 일어난 사고의 피해자 사건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저희 구독자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해오셨습니다. 윤앤리 TV는 다른 곳과 달리 실제 사례를 풀어줘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한다. 그런데 좀 더 자극적인 영상이라던가 흥미 위주의 컨텐츠도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긴 한데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는 이유는 대기업 보험사들과 이렇게 싸워야 되는 그런 우리 피해자들의 권리를 확실하게 좀 찾아드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드는 컨텐츠는 항상 여러분들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사와의 분쟁에서 참고하실 만한 것들로 그렇게 꾸며보려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좀 딱딱하더라도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이런 내용 알고 계시면 언젠가 본인이나 그런 건 안 일어나는 게 좋겠죠. 주변에 어떤 사고가 나는 경우가 생겼을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 영상이 보고 싶으시면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이기루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